지난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대선 때문에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상승시키기에 시간이 짧아서 끌어올리고 버티는 증시 같습니다. 저는 대선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테슬라입니다.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갔는데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잖아요.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인데 테슬라는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죠. 하락을 하면 박스를 아래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박스 하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증시에 나왔던 이야기와 불안함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테슬라 이야기와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회의록 나왔었죠. 파월이 밀어붙여서 50bp를 했다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밀어붙였다기보단 50bp를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다른 투표 가능한 의원들도 50bp를 하니 아싸 하고 50bp를 한 겁니다. 혼자 총대를 맬 필요가 없었던 거죠. 투표 권한이 없는 의원들의 이야기는 작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변함없는 건 파월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FOMC에서 25bp든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지표를 보면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25bp냐 동결이냐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정치를 하는 연준들은 25bp를 외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선 랠리가 진행되는 거라면요.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선일 때는 악재가 있어도 크게 부각이 안 돼서 두둥실 떠가는 증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표들이나 해석들이 나와서 부각이 되는 것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두둥실 떠가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증시는 지금 집권에 있는 당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의 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의 해소와 테마 관련 종목들이 빠른 상승이 출현하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단기 리스크로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 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눈치 안 보고 펼치려고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리스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 첫 임기에는 눈치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가와 금리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선 유가가 상승할 때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잡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재, 유가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집을 벗어나 너무 올라가도 문제고 너무 내려가도 문제인 겁니다. 자기 집에서 횡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의 회원분들 중에 미국에서 석유 시추 기계를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유가 거래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유가의 적정 가격대가 넓게 80에서 90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지역에서 유가 가격이 횡보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는 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유가가 올라도 미국의 정유주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 않거든요. 유가의 상승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더 부각이 되면서 집 위쪽으로 상승해주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지 유가가 상승해서 증시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잔스러운 노이즈에 증시를 불안하게 인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든 전쟁이 생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올라오든 나중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나가면 걱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단 상승하는 속도에 대해서 증시는 반응을 합니다. 그건 눌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가랑 증시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요즘의 증시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도 역시 증시와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맴도는 게 좋은데 지금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할 겁니다. 역시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서 안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오는 지점까지 상승하면 안 좋겠지만 경제가 좋다고 하고 증시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가 오르는 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든 한다고 하든 잡을 수 있는
있는 키가 있어서 잔잔한 금리 상승은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 덜어 내려가는 게 걱정이 될 겁니다.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서 더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경제가 좋다고 올라가는 단기적 상승에는 아직 걱정하긴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빠른 상승의 속도는 반응할 수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원리입니다. 빠르면 빠르게 올린 명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반응을 해줍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보는 습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야 증시를 불안하게만 보는 습관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보택시 이벤트 기대를 어떻게 하셨나요? 개인마다 기대하신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기대를 했던 부분은 테슬라 이벤트가 뭐가 되었든 대선 랠리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 것이지 이벤트로 크게 기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나오는 게 있죠. 실망이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이요. 저도 멤버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용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사니까 알고 있는 부분, 들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이버 트럭 요즘 들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시한다고 이야기 나오고도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새로 선보인 로보밴도 시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FSD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내년에 더 발전된 FSD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죠. 눈을 떼고도 주행이 가능한 버전인데 이 부분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나왔던 부분이고 시작이 되면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어서 기대는 되지만 우선 지켜보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 안 했던 게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도 나온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의 택시 노조들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몇 대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거나 수수료의 합의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야 할 벽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문제 중 하나는 택시업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맨하탄에 가면 옐로우캡이든 개인 택시든 엄청 많거든요. 택시하는 친구들이 좀 외곽으로 나가면 손님이 없으니 맨하탄으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번화한 곳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로보택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기업 분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보택시를 만들었다고 일사천리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벽들이 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 엔비디아처럼 칩을 생산 중이고 빠른 시일 안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테슬라도 이미 어디와 계약이 되었고 규제도 해결이 되었고 생산이 되어가고 있고 몇 달 안으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하면 판이 달라지겠지만 큰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니 모델 2 이야기가 없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상승했다면 모델 2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으로 기업의 내용 해석이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 예상을 하면서 주식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좋은 해석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추세를 넘으면 제가 보셔야 하는 자리가 정고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역헤드앤 숄더. 역헤드앤 숄더는 상승 패턴이고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지역이 여기고요. 이 패턴이 발산이 시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침 추세가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했었는데요. 역헤드앤 숄더라는 좋은 차트와 추세를 지나가는 좋은 차트가 만나서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큰 상승이 나오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는 의문만 갖게 되겠죠. 기준은 정고점입니다. 추세를 넘고 중요 구간은 정고점 여기입니다. 하락이 있었고 다시 상승했지만 지난 영상들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260에서 265 지역에서 하락이 또 출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안 좋은 자리에서 테슬라 이벤트가 있었던 건데요. 위의 추세와 아래 추세를 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베어 플래그라고 합니다. 아래 추세 밑으로 내려오면 하락 전환되는 패턴인데요. 보시면 잘 지켜주는데 이벤트 당일 장 마감을 추세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안 좋은 패턴에 에서 어떠한 뉴스를 만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날 테슬라 마감이 굉장히 찝찝했고 큰 기대를 안 했던 저로서는 그냥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올리기만 해다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차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단기적 박스 하단은 210에서 209 부근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발산 지역이기 때문에 하락 시 발산에 매수한 매수자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200 안으로 진입하면서 생각보다 더 빠지는 주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주가를 확인하실 때 210 아래에서 맴도는지 느낌을 확인하셔야겠고요. 하락의 진행은 195 부근이니 여기까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자고요. 말씀드린 240 부근에서는 반등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벤트의 결과로 깨졌잖아요.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알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 타는 자리, 매집 자리, 매수 자리 뭐 다 설명드려야 하는데 영상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번 상승에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190 밑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물을 타지 않습니다.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210에서 205 부근에서는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매집하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수할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지 이유를 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을 타실지 매집을 하실지 잘 판단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135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박스 상단이니 뚫어줘야겠죠. YINN은 박스 상단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약속되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 있고 상승은 좋은 거니 됐고 하락할 때 어디까지 하락하다가 멈출 것을 알기 때문에 멘탈이 잡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봐도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버티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스 상단과 하단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도 보고 갈게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테슬라 패턴으로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요. 테슬라는 추세 아래로 빠지니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추세선만 넘어주면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민 선물이고요. 5,900지역입니다. 이번 테슬라 이벤트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말한 대로 이뤄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무언가를 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믿고 멀리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테고 주가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불안감으로만 증시를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